안녕하십니까, 박형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삼입니다. 일반 부동산을 갔어도 알 수 없는 특별한 업자들만의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고퀄리티의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방송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어제 박사님 모시고 우리 한번 같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한남 네. 3구역. 자, 갔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핫하죠. 많이 핫합니다. 역풍선 효과라고 해서 다시 이제 서울 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이제 한남 뉴타운. 그 중에 이제 핫 이슈가 돼서 다녀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물건이 지금 현재 조합 물건이 없습니다.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한남 3구역하고 그 또 나머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2구역, 4구역, 5구역.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한마디씩만 정리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공 순서가 가장 중요하죠.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큼 빨리 진행되고 얼마큼 사업성이 있느냐. 지금 제일 빨리 가는 게 이제 3구역이고, 그 다음에 2구역, 4구역, 5구역 순으로 지금 이제 현재는 진행 중인데, 어쨌든 빨리 갔다고 빨리 이제 준공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거에서 문제가 많을 거니까. 아, 그렇군요. 일단은 한남 구역에서 2구역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은 한남 2구역 같은 경우 일단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다른 단지와는 차별성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 역사적인 좀 건물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건물들에 대해서 일단 존치 결정이 나버렸으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이 진행이 좀 어렵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행은 어렵지는 않죠. 어차피 놓고 뭐 옆에는 다 긁어낼 거니까, 산을 다 긁어낼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보광초등학교 있죠. 거기가 보광동이니까. 이태원 성당 있고, 이태원 성당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성당도 있지만 위에 이슬람 사원이. 그렇죠. 특이한 데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이슬람 사원이 거기 있고, 또 이슬람 사원을 넘어가면 한강교회라고. 한광교회. 한강이 아니고 한광교회. 이 세 가지가, 네 가지죠. 네 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존치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4구역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신동아 이런 거는 이제 이미 포함돼서 들어가는 걸로. 같이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조합을 총회를 해서 작년에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건축허가나 이런 거에 심의가 아직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5구역 같은 경우는 한전 부지인데 한전 지중화에서 빼는 걸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의외로 5구역이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시공사가 현대로 선정이 되면서 현대에서 내건 그 조건들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격적이죠.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래 원안공사비에 한 3,300억, 요즘은 억 단위가 아주 사업 촉진비에서 5천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고, 이주비, LTV 없이 100% 다 지원해주겠다는 거. 그럼 이제 조합원은 뭐 그거는 이제 돈 들어갈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또 그거죠. 정부가 주지 말라는 걸 주는 거죠. 아, 그래요?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죠. 조합원 분담금 1년 후에 받겠다. 1년 후에. 그 아주 그러니까 주택 보증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다 보증해 줄게. 돈으로 때우겠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조합원 환급금을 계약 시에 50% 지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미리 돈도 주겠다 이거죠. 조합원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조합원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다 현대가 그렇죠. 모든 항목에 그냥 전방적으로 다 커버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현 그죠? 정부하고 완전히 뒤통수 치는 현 정부 정책하고 뒤통수 치는.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대단지들이 또 이런 걸 요구하게 되고, 그럼 그렇죠. 건설사들이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 상가 100%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미분양에 대해서는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아파트가 대부분 재개발 아파트가 상가가 대부분 남거든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제일 부담, 아마 나중에 현대가 제일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재개발 지역의 상가는 거의 망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래요? 다 가져가겠다. 여기에 이제 현대백화점을 집어넣겠다. 얼만큼 크게 집어넣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가를 최대한으로 해서 현대적. 그다음에 금융비용, 주택보증공사의 금융보증을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렇게 해야죠. 그 얘기는 정부가 간섭을 못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분양가 상한제도 알아듣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얘기죠. 임대를 해서 돌려버리겠다.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제 7천만 원 분양설이 이게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현대가 지금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다 커버를 해주고 들어가는데 과연 남는 게 있겠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라든지 알아서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알아서 다 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2구역하고 4구역하고 5구역에서 분명히 이제 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4구역 할 때도 2구역 할 때도 아니 3구역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요번에도 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요번에 떨어진 그 GS 사이 그리고 이제 대림에서도 분명히 다음 라운드에서 또 만납니다. 그럼 걔들도 다음 라운드에 같이 들어갈 때는 이 정도 레이스는 생각하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주 좋은 예가 있죠. 개포 2단지 블랙스티지를 할 때 레미안이 거기를 할 때 조건이 상당히 좀 괜찮은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게 기준이 돼서 개포 2지구 2단지, 4단지, 3단지, 4단지 개포 시험까지 다 이제 그 조건 이상으로 돼서 그 지역 전체를 고퀄리티로 만든 거죠. 그게 이제 부동산 값을 올리는데 또 한몫을 대단히 한 거죠. 예. 지금 현대 생각하고 조합 생각은 그겁니다. 지금 선분양 안 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철거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하면 최소한 5, 6년 후인데 5, 6년 후면 지금 정권의 지금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겠느냐? 안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겠죠.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그렇기 드리는 때문에 말씀이죠. 후분양제로 가서 분명히 뭐 7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이상을 받겠다. 분양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네.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의 부동산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올 매도가 되든지 올 매수가 되든지예요.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좀 밸런스가 맞아야지 시장이 돌아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가도 물건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을 이렇게 답살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위아래를 딱 훑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물 한 컵밖에 못 드려요.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별로 노력을 안 하죠. 근데 중개사분들한테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거죠. 현장을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귀찮겠지만 살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사람이 현장을 오거든요. 근데 또 한 군데를 갔더니 잘 오셨다 그러고 냉커피 드실 거냐고 달달한 커피냐 뭐 아메리카노냐 뭐 해가면서 이제 냉커피까지 이렇게 주시면서 여러 설명을 해주셨어요. 거기에는 물건도 있었어요. 그렇죠. 물건이 다른 데는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거기 물건이 있었어요. 없다 했지만 얘기할 때마다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부동산과 이 부동산의 차이점이 뭘까요? 역시 그 노련미고 노련미. 예. 사람을 볼 줄을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도 같이 갔으니까 네. 이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동산은요 확실히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고 내부의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보를 제공하는 그 퀄리티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그냥 뭐 간판 보고서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만은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물건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다른 데 가면 조합원이 하는 공인중개사 써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죠. 문제는 진짜 조합원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그래요? 많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가면 이제 간판을 봅니다. 간판이 새 거면 잘 안 들어갑니다. 간판이 새 거를 잘 안 들어가고 오래된 간판, 이름이 달랑달랑한 간판, 네. 그런 간판들은 대부분 원주민이 하는 간판. 그런 데는 제가 가도 대신 설명력은 약한데 물건들은 많습니다. 물건은 아무래도 확보가 된 게 있겠죠. 새 네. 간판은 설명력만 강합니다. 설명만. 예. 자, 박사님, 우리 어제 현장을 직접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촬영한 그렇죠.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아까 이제 보였던 게 이제 가장 유명한 해밀턴 호텔이고요. 저도 이제 여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라틴 바가 많이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밤새 여기서 막 춤추고 다니고 이제 그랬던 데고. 저는 힐튼을 많이 다녔어요. 힐튼 쪽으로요. 예. JJ라고 거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앤틱 앤틱 가구, 거리죠. 그죠? 앤틱 가구. 예.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앤틱 가구인데 가장 여기가 문제가 지금 이쪽이 2구역에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 보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보도가 좁아서 보도 폭이요. 예, 예, 그래서 그죠? 이게 이태원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가 2구역에 들어가면서 앤틱 가구거리에서 특화 설계가 지금 돼서 2층으로 3층으로 해서 이제 가게가 상당히 넓어질 겁니다. 그걸 물론 이제 보도도 확 넓어지게 되고 그쪽으로도 많이 앞으로도 이제 음식거리나 이런 것들이 앤틱하고 같이 어울려서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편도 그렇게 인도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지금 1구역 해제 반대편에 1구역 해제된 부분이 지금 건축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경사로 쪽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면
용산구청 있는 용산구청이 쪽으로 이제, 있고 저 장면 나오고요. 지금 좌측에 보이는 쪽이 이쪽 보이는 쪽이 지금 유엔사 부지입니다. 유엔사 부지요. 작년에 이제 1조가 넘는 돈으로 낙찰이 됐던 지역이고. 그럼 낙찰 금액만 1조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죠? 11건설이라는 이제 그 회사가 그걸 했는데 그쪽이 되면 이제 이쪽도 같이 이제 아마 3구역하고 비슷하게 준공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유엔사 부지 지금 안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아무것도 지금 펜스만 쳐놓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장인데 이게 지금 용산구청을 바라보고 바로 있는 쪽이고요. 네, 위에서 본 장면인데 위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부지 이제 폭이랑 이제 사이즈가 딱 나오죠. 지금 현재 우측에 지금 돌아가는 이 구역이 지금 1구역. 네, 1구역 있는 쪽이고요. 1구역이 이제 관광 특구도 있지만 뒤쪽으로 굉장히 좀 불리한 면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사실 용산이나 이제 한남동 그러면 되게 이제 부촌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막상 이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셔서 보게 되면은 이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이건 유엔사 부지하고 청화 아파트 사이에 지금 사실은 섬 같은 지역이에요. 섬 같은. 이쪽이 이제 삼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해밀턴 호텔 있었던 쪽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는 데가 다 LT거리고 이제 2구역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청화 아파트가 지금 이제 존치로 남아 있는데 자기들끼리 재개발을 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한참 남아있는 거죠. 리모델링은 몰라도 아마 굉장히 청화 아파트가 재건축까지 가기에는 어려울 걸. 왜냐하면 여기가 용적률을 다 써먹은 아파트거든요. 예, 그래요? 거기다 써먹는데 어떻게 재건축을 할지. 재건축을 하려면 최소한 연한이 30년 그리고 안전진단이라는 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 하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뭐 이 정부가 뭐 끝난다 하더라도 그 법이나 이런 게 쉽게 바뀌지는 그렇죠. 뭐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진 않으니까, 그죠? 그 용적률 사용한 데 가서 재건축되기를 기다리는 거는 그거 좀 힘박하죠. 리모델링으로 가면 몰라지만. 그럼 일단 용적률을 얼만큼 사용을 했나 이제 그걸 한번 그렇죠. 체크를 해보고 그게 가장 그죠? 큰 문제죠. 네. 여기는 성당이죠, 그죠? 한남동 성당입니다. 성당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문제가 재개발을 할 때 성당에서 바라본 성당에서 바라본 지금 2구역의 모습입니다. 2구역.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첼리투스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는 거는 이제 경사도가 있는 거고, 경사도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는, 경사도가 강하다는 거는 악산이라는 얘기예요. 바위를 파게 되면 반드시 바위가 나온다는 얘기죠. 산을 파게 되면 그 안에 바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공사 기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공사비가, 암이라는 거 공사할 때 파봐야 압니다 이렇게 나와요. 파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파봐야, 걷어봐야 압니다. 암이 나와야 그러면 이제 공사, 문제고. 아까 이제 우리 얘기했던 현대건설이 우리가 얘기하는 후분양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철거 2년, 그 다음에 공사 3년, 4년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암 기초파는 공사 기간은 빠져 있어요. 그렇게 공사 기간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5, 6년이 아니고 6, 7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입주가. 6년 정도 된다 그러면. 분명히 현대는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처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하면 뭐가 나올지는 분명히 알고는 있을 사항이고, 그죠? 일반 주민은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고. 조합도 그렇고, 정부도 뒤통수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공사 따놓는 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보강초등학교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냥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하시죠. 보강초등학교 자리가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한남 2구역 그 조합 사무실인데 조합 사무실이 굉장히 싸우고만 거 아니에요, 그죠? 2층까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빡빡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보강초등학교 자리가 사실 이제 경사로가 평지입니다. 오르막에 있다가 평지가 되는데 보강초등학교 자체가 사실은 4구역의 가장 큰 문제거리였죠. 밑으로 내리려고 했던 건데 밑으로 내리면 4구역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서 내려서 밑에 평지 쪽으로 내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는 고층을 못 져요. 해발 110m까지를 지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건축을 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하면서 90m 씩으로 90m 이내로 확 하라고 해버렸어요. 한강 조망권 때문에 그랬는데 그 바람에 여기가 손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난 거고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수원, 광교나 뭐 다른 지역을 가서 보시게 되면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40층짜리 아파트가 질비해요. 그리고 이제 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60층, 80층도 막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아파트 층수가 22층이에요. 그러면 22층을 가지고 해서 이 많은 세대수를 다 취합을 하려다 보니까
아파트 동수가 뭐 제가 알기로 뭐 190개인가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망권은 용적률, 높이하고 이제 관계가 있고, 쾌적성, 단지의 쾌적성은 건폐율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건폐율이 한 19% 정도. 그렇죠. 건폐율이.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가 한 20% 내외로 되고, 재개발을 한 데들이 대부분 한 25%에서 30%, 25%까지 정도 이렇게 팍팍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가 40%에 가까이. 40%면은 엄청난 숫자죠. 예,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거의 빌라 수준입니다. 빌라 수준. 이슬람 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한광교회까지가 이제 우리가 능선인데 네, 그 맞습니다. 능선 이하로는 거의 테라스 하우스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건폐율은 없지만 녹지율을 하고 이게 비교하면 위에서 보면 상당히 좀 쾌적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고층화는 우리가 얘기하는 좀 밑에 쪽으로만 네. 한남역을 끼고 그 밑에 쪽으로만 보강 사거리 쪽으로만 아마 고층화가 되고 나머지는 고층화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없는 이슬람 사원이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한남 3구의 가장 큰 문제가 이슬람 사원하고 한광교회 항상 이제 성당, 절, 교회가 문제죠. 한남 3구역을 보시면 경사로가 이만큼 심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3구역하고 4구역. 저 멀리가 보이는 것들이 이제 한강 쪽이 보이는 거고요. 한강 이남 5구역 쪽이고, 일부, 예. 5구역 일부가 보이는 거고요. 지금 경사도가 3구역은 양쪽으로 세 개 면이 크게 나눠서 이제 할 수가 있죠. 이거 한강교회도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이런 건물들을 다 존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일반적으로 재개발해서 네. 교회나 절을 옮기는데 최소 100억입니다. 100억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이 바라보는 게 지금 보강 쪽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이 높이에서 내려다본 게 이 정도 시각이면은 경사는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경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집들이 좀 여기는 많이 달라요. 네, 그렇죠. 네. 한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로 나눠주죠. 분할한 다가구, 분할한 다가구. 분할한 그러니까 지분으로 나눠진 다가구, 다세대. 한남은 다세대가 드물고 다가구가 많습니다. 지분으로 나눈 다가구는 25평 이하. 25평 이하. 이하로만 우리가 가져요. 아무리 지분이 많더라도. 그리고 이제 다 세대는 적더라도 다세대는 지분 분할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는 32평을 신청할 수 있어요. 30평대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단독이 여기는 50평대, 30평대, 그다음에 최고는 150평대, 170평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부터 엄청나게 못 사는 사람까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한 동네 그냥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게 이제 합의점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딱 봐도 여기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지 비율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상당할 것 같아요. 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분명히 잔디가 있는 마당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쪽에 2구역이나 3구역 특히 뭐 4구역 쪽이 이제 이런 단독 지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4구역 쪽에 가면은 그래서 투자 금액들이 상당히 큽니다. 보통 뭐 평당 지금 5천 정도, 5천에서 6천 정도를 날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남동에서 보기 드문 다 세대입니다. 보강사거리 쪽인데 이쪽이 지금 신분당선이 연장되면 여기에다 역을 넣어달라고 하는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민원이 아마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보강사거리하고 동빙고역 가칭인데 그쪽 사이가 너무 거리가 좁아요. 좁아도 사람이 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원이 이길 수도 있어요. 지하철역은 사실 이제 민원이 들어간 그 양이나 이제 그런 강도에 따라서 역사 위치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쵸. 네,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될 것 같고. 이게 연장이 됐을 때는 이게 교통난이 강남으로 들어가는 거가 상당히 많이 수월해지죠. 바로 뭐 노년 다음으로 해서 강남역 네, 그렇죠. 뭐 이제 들어갈 근데 이제 거니까. 문제는 그게 언제 되느냐, 과연 이제 우리 생에서 처리가 되느냐, 그게 문제죠, 이제. 네. 아니죠. 빨리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은 못 사는 동네니까 그렇지만 다음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잘 사는 지금 여기 제 집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렇죠. 거의 여기 안 살죠. 2차인이죠. 예. 근데 이제 현대 같은 경우도 요번에 들어가는 게 17년 만에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철거하고 입주까지 해서 이제 5, 6년 이상 기본으로 해서 생각하고 그러면은 멀었어요. 굉장히 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들어가고서 사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거죠, 시간이. 뭐 제가 보기에는
된다 안 된다 반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면 여기는 대박이라고 봐요. 되면 대박이죠. 재건축, 재개발의 문제는 그게 태생적인 한계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되면은 이만한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건 없죠. 없는데 그게 과연 언제 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니까. 분양, 일반 분양이 한 1000세대 정도, 3구역 같은 경우 1000세대 정도 될 건데 아마 분양가가 한 7,000선에서 7,500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분양을 했을 때. 후분양 시. 후분양 시.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후분양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주변 가격을 모두 올리는 거가 될 거고 또 하나는 1억, 평당 1억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잡는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잡힐까. 안 잡히죠? 그리고 또 이게 분양할 때가 6, 7년 후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다음 상황이고. 정권에서는 뭐 우리가 다음 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고 최소한 1억은 간다고 봐야죠. 신동아 여기 신동아 파밀리아군요. 파밀리아가 한 260세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들어가고 초창기부터 들어가고 싶어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반대를 했고 4구역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일부 4구역을 반대했는데 이쪽이 이제 가장 4구역에서는 평지고 높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전망이 조망권이나 전망이 좋은 지역이 되는데 이거를 파밀리를 이제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많이 받게 되죠. 재개발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평가를 받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이 다른 분들이 박탈감을 얻게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합의를 본 것 같고 8사로 이제 하든지 뭐 한쪽으로만 이제 들어가는 걸로만 얘기가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빠진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 있는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데들이 빠지는 게 흑석에 가면 흑석 뒤에 쪽 3구역 6구역 뒤에 쪽 3구역 뒤에 쪽도 많이 그런 거가 있고 다른 쪽도 뭐 수색 뉴타운도 그런 게 많이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상당히 행운이죠. 지금 미군 여기가 수송부 자리고요. 수송부는 지금 이미 옮겼습니다. 미군 부대하고 해서 이미 2년 전에 옮겼고 여기 지금 잔여만 지금 남아 있는 자리고 지금 쭉 보이는 게 용산 가족공원 이번에 분할받은 거고. 용산 민족공원 쪽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쪽이 용산역 쪽. 지금 보이는 데가 용산역 쪽에 여러 가지 빌딩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동빙고역이 들어갈 겁니다. 동빙고역 자리라고요. 같이 신분당선 동빙고역이 들어가고 보통은 이제 공유제나 이런데 군부대나 이런 거 국가가 갖고 있는 땅들은 지구 단위 계획을 풀어서 최고 그러니까 상업지 중에 중상을 주게 됩니다. 중상을 주게 되니까 굉장히 고층화가 되고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계획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또 하나의 한남동을 잇는 굉장한 명품 이 되지 않겠나. 나인원과 더불어서 그렇게 유엔사 부지 수송부 자리 아직 여기는 아직 매각은 안 됐습니다. 올해 내년 아마 매각을 할 건데 이게 이제 5구의 가장 문제되는 변전소죠. 변전소 한 3,000평 정도 되고요. 우리가 얘기하면 푸르지오 관사 바로 뒤쪽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이 건물은 불났는데도 그냥 수리 없이 그냥 그냥 내비두죠. 절대 건드리질 않죠. 뭐 수리해 어차피 이제 다 넘어가 버릴 거니까 절대 뭐 돈 들여서 수리할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리죠. 이게 지금 이런 이제 변전소가 이제 두 군데 가장 크게 이제 하여튼 수색 뉴타운에도 변전소가 있고 그것도 이제 주중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지중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본의 아니게 알박기가 된 셈 아닙니까 사실? 알박기는 조그만 땅을 알박기라고 하는 거고 3,000평 정도는 알박기가 아니고 그냥 말뚝박기 정도 쇠말뚝 박아놓은 거죠. 우리는 여기 그 근처에 빌라에서 올라가서 봤지만은 조망이 상당합니다 사실. 그렇죠. 조합도 상당히 유리하죠. 이거를 수용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얼마에 수용하느냐, 한전하고 이제 협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재개발 지역에서 보면 1구역에서 몇 구역까지 이렇게 쭉 구역이 있으면 구역 해지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가는 게 굉장히 고급화 단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 한 구역이 이렇게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다른 구역도 빨리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바퀴를 돌면서 네.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 한번 다 돌아봤는데 나름대로 특색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망이 확보돼 있고 한강변에 넓게 접해져 있는 5구역이 그래도 그리고 이제 같이 지하철 역세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5구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뭐 당연히 5구역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극장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강변을 바라고 동남향으로. 네, 이제 살포시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극장식으로 해서 이렇게 쫙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어떻게 조합원들 간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가장 또 좋고 또 우리에게 분할된 아까 같은 다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좀 나중에도 상당히 빨라지고 명품 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늦게 가는 단지가 대부분이 최고급으로 돼요. 어쨌든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트레이드 마크가 100층 넘어가는 게 두세 동 이상은 들어올 거라고 국제 업무 단지는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 3년이면 용산 가족공원 쪽이나 이런 쪽이 개발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강북의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랜드마크. 그리고 이게 끝날 때쯤 되면, 가장 핫한 압구정이 재건축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도 같이 또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산이 이제 뜨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용트림은 이제 시작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